레이팅이 3점 올라갈 예정입니다.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한번 그 앞에서부터 A부터 D까지 문제를 보려고 해요. A번 문제는 fair play of 4명이서 토너먼트를 하는데 그 토너먼트에서 그 1번이랑 2번이 싸우고 3번이랑 4번이 싸운다. 그때 이 토너먼트가 페어하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페어하다라는 게 뭐냐면 제일 잘하는 2명이 결승에서 붙어야 페어하대요. 그렇게 1, 2, 3, 4번이 있을 때 이 토너먼트가 페어한지 페어하지 않은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위로 2명 올려보고 그 2명이 제일 높은 1명, 2명인지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이게 되게 뭐 말로 하면은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비교 연산을 좀 꽤나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쉽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왼쪽이랑 오른쪽 각각의 높은 게 위로 올라갔냐를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뭐냐? 한쪽에 센 2명이 몰려 있고 다른 쪽에 약한 2명이 몰려 있는 경우가 페어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페어하지 않은 경우를 거르는 쪽으로 저는 짰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0번, 1번의 최소값이 2번, 3번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0번, 1번의 최대값이 2번, 3번의 최소값보다 작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경우죠. 그거 외에는 다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최소 최대 그러니까 왼쪽에서 진 사람, 오른쪽에서 이긴 사람, 그리고 왼쪽에서 이긴 사람, 오른쪽에서 진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위로 올라간 사람이 제일 센 2명인지를 가리는 방법이고요. 이거 외에도 뭐 직접 토너먼트를 돌려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토너먼트를 돌려보고 한 사람 각각 제일 센 두 명이 그러니까 그 2명이 왼쪽에서 온 사람이 어, 랑 오른쪽에서 온 사람이 정렬했을 때도 맨 앞 둘이냐 뭐 그런 식으로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항상 네 사람의 스킬이 서로 다르다고 나오니까 뭐 스킬 레벨이 같아가지고 문제는 안 생기기 때문에 뭐 각자 먼저 떠오른 방법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A번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B번으로 가보죠. B번은 어레이 리오더링인데 어레이 리오더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i, j 쌍에 대해서 그러니까 i가 j보다 작은 i, j 쌍에 대해서 GCD AI 번째랑 EAJ 번째 그러니까 그 뒤쪽에 있는 거에다가 2를 곱한 거죠. 이게 1보다 크면 IJ가 굿이다. 그러니까 굿 페어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떤 배열을 가지고 어떻게 배열을 원하는 순서대로 순서를 바꿔서 이 굿 페어 개수를 늘리고 싶다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굿 페어라는 게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AJ에 2가 붙는 조건이 없다면 이 굿 페어가 어떤 느낌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A랑 B라는 정수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어딨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 느려. 어떤 A랑 B라는 정수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A가 먼저 와서 이쪽이 I고 이쪽이 J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B가 먼저 와서 이쪽이 I고 이쪽이 J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뒤쪽에 오는 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GCD가 1 이상이 1보다 크게 되게 하고 싶으면 그러면 A랑 B의 관계가 어떤 경우에 이 순서가 상관이 있느냐. 만약에 둘 다 2의 배수면 둘 다 2의 배수면 이거를 왼쪽에 놓든 오른쪽에 놓든 둘 다
GCD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둘 다 2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리고 둘 다 2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도 이게 GCD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이쪽이 2를 곱해도 이쪽에 2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쪽은 2의 배수고 다른 쪽은 2의 배수가 아닌 경우예요. 만약에 A가 2의 배수고 B가 2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A를 먼저 놓고 B를 놓으면 GCD가 2가 돼서 그 GCD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반대로 B를 먼저 놓고 A를 나중에 놓으면 A는 이미 2의 배수라서 2가 곱해져도 그 GCD에 영향을 안 주는데 이쪽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 2를 그 공약수로 못 쓰게 돼요. 그런 그런 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쌍 A, B에 대해서 그 2의 배수라 한쪽이 2의 배수고 다른 쪽이 2의 배수가 아니면 2의 배수인 쪽을 먼저 놓고 2의 배수가 아닌 쪽을 나중에 나서 2를 곱해가지고 GCD를 GCD를 구하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이런 느낌이라는 걸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이게 아무런 상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쪽이 2의 배수고 한쪽이 2의 배수가 아닌 이거 그런 거 외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수들을 그 두 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그 2의 배수인 그룹이고 여기는 2의 배수가 아닌 그룹이죠. 그래서 그 2의 배수인 그룹을 전부 왼쪽에 그리고 2의 배수가 아닌 것들을 전부 오른쪽에 놓으면 이쪽에서 하나 뽑으면 항상 그 GCD가 1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열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2의 배수, 그리고 한쪽에는 2의 배수가 아닌 거. 그리고 n이 2000 이하죠. 2000 이하니까 그냥 브루트포스로 모든 i, j에 대해서 이게 굿이냐 아니냐를 돌리면 돼요. 굿이냐 아니냐를 돌리려면 GCD를 구하면 되는데 GCD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GCD A, B는 GCD B, A를 B로 나눈 나머지 라는 걸 그러니까 또 B가 0이면 그 답은 A고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그 GCD를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열을 해놓고 각각을 GCD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해서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GCD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놓고 그리고 2의 배수인 거랑 2의 배수가 아닌 걸 따로 놨다가 다른 쪽에다 이거를 2의 배수가 아닌 걸 나중에 2의 배수 뒤에다 붙이고 그 배열 전체에 대해서 GCD를 싹 구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풀었죠. 네, 이렇게 문제 B번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문제 C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C번은 unstable string. 이 문제는 어떤 스트링 S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지문이 되게 복잡하면서도 되게 읽기 힘들었어요. 좀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여기 있는 대회 중에 나왔던 공지랑 같이 보세요. 네, 스트링 0이랑 스트링 1은 unstable입니다. 그러니까 이 unstable 스트링이 뭐냐면 0, 1 또는 물음표로 된 스트링이 있는데 그게 0이랑 1이 반복돼서 나오는 형태면 또는 서로 인접한 두 개가 같은 글자가 없으면 그러면 unstable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0, 01, 01, 01, 01, 01, 뭐 10, 1 이런 게 unstable한 거죠. 그리고 beautiful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beautiful은 0, 1 그리고 물음표로 있는 스트링인데 물음표를 임의의 뭔가로 바꿨을 때 unstable 스트링이 나오면
그러면 그걸 뷰티풀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언스테이블 스트링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걸 뷰티풀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뷰티풀하고 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건 1이 여기 있고 그 여기다 어떻게 넣어도 서로 인접한 게 다 다르게 만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뷰티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리고 서브 스트링을 가지고 하는데 서브 스트링이 뭐냐? 서브 스트링이라는 건 그 일부를 고른 건데 원래 스트링에서 연속된 일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8글자짜리 스트링이면 이렇게 연속된 일부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앞에서 하나 끊고 뒤에서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네, 보통 서브스트링이라는 정의를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지문에다가 서브스트링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서브스트링을 쓰면서 여기 보면은 contiguous 서브스트링이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 딱 한 단어에만 연속된 돼 있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여기저기서 찾고 있는 찾느라고 원래 거랑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스트링에서 그 beautiful 서브스트링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그 beautiful 서브스트링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beautiful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느냐. 뭐 일단 우리는 beautiful 서브스트링이 몇 가지를 따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스트링 하나를 예제로 가져오면 우리는 이렇게 8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8글자가 있으면 아이고 야 저기요 그래 네, 이렇게 8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 시작 지점부터 어딘가 끝 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서버스트링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전체 길이가 n이면 시작 지점이 n개 그거 곱하기 n 마이너스 1개의 서브스트링을 만들 수 있어요. 나누기 2죠. 네. 이만큼의 서브스트링이 나오게 되죠. 맞나? 1, 2, 3, 4, 5, 6, 7, 8 n 플러스 1이네. 네. 이만큼의 서브스트링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20만이기 때문에 최대 서브스트링 나올 수 있는 서브스트링의 개수가 약 한 2 곱하기 10의 10제곱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티저 C++ 인티저의 범위를 넘어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롱인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서브스트링을 어떻게 세느냐. 우리는 이 서브스트링이 연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브스트링을 여기까지의 서브스트링의 개수를 세고 여기서 끝나는 서브스트링의 개수를 같이 세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서브스트링의 개수를 왜 세냐면 여기서 끝나는 서브스트링이어야 여기서 이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브스트링의 개수를 배열 3칸을 통해서 셉니다. 3칸이 각각 뭐냐면 0으로 끝나는 서브스트링, 그리고 1로 끝나는 서브스트링, 그리고 물음표로 끝나는 서브스트링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물음표로 끝나는 서브스트링은 물음표로 끝난다는 건 그 서브스트링 안에 있는 모든 글자가 물음표라는 거예요. 물음표로 돼 있으면 우리는 다음에 어떤 글자든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글자가 물음표니까 여기 이게 0, 0, 1로 시작해서 그리고 다음 글자가 1이죠. 그럼 물음표 뒤에다 1을 붙일 수도 있고 그냥 1은 혼자서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긴 2예요. 그리고 0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여긴 0이고 물음표 0이고 여긴 0인데 그러면 여기 0은 혼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1로 끝나는 거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2 플러스 1 해가지고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 테이블을 채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0번, 1번 물음표를 각각 채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0번, 1번,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아니 그러니까 D, I, 0은
D I 1 더하기 D I 2. 왜냐면 그 물음표 뒤에다 붙일 수도 있으니까. 더하기 1이에요. if 그 a i가 0이면 그렇고요. else 아니면 0이죠. 왜냐면 그 이 자리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1이면 0으로 끝나는 서브스트링이 안 나오니까요. 이 자리에서 0으로 끝나는 서브스트링이라는 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대쪽 i 1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0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d i 2는 만약에 a i가 물음표이면 a d d i-1 아까 빼먹었네. i-1 2 플러스 1이죠. 왜냐면 이거는 그 물음표는 물음표 뒤에만 그 물음표 뒤에다가 물음표로 따라오려면 물음표로만 붙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게 물음표인 경우에는 그 d i 0은 d i-1 1이고요. 왜냐면 기존에 0으로 붙은 거에다가 그 1로 끝나게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d i 1은 d i-1 0이 됩니다. 이렇게 그 물음표인 경우에 점화식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점화식을,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자리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에 대한 이런 복잡한 점화식을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 모든 값의 합을 출력하면 돼요. 모든 값의 합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것들의 개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들의 개수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수의 합을 출력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on이라는 건 각각 마지막 자리가 0, 1, 2인 그런 2로 끝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왜냐면 우리는 그 앞에서 뒤로 가면서 두 칸 앞을 볼 일은 없거든요. 바로 이전 거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아까 그 점화식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고 물음표면 0하고 1을 바꾸기만 하고 그리고 그 물음표로 끝나는 거에다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 점화식에 따라서 각각 몇 번째 글자에서 끝나는 게 몇 개냐를 가지고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문제 C번을 해결할 수 있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좀 점화식이 복잡하게 생겼죠. 왜냐면 이게 작동이 실제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보고 있는 게 0번이면 이렇게 작동하고 1번이면 이렇게 작동하고 물음표면 또 다르게 작동하는 이것들을 각각 작성을 해보면서 파악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한번 쭉 긁으면 되고요. 롱롱 써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문제 C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D로 넘어가 보죠. 문제 D는
세그먼트 트리란 무엇인가 정도쯤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 트리에 대한 문제 중에 제일 간단한 편인. 근데 그 세그먼트 트리를 그 라이브러리를 쓰기는 조금 어렵고 직접 갖다 쓰는 게 권장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2의 K제곱계의 팀이 있고 그 팀들이 토너먼트를 하는데 아까 1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그 앞 경기에서 그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위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그 토너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 토너먼트에 그 각 게임에 0, 1 물음표가 붙는데요. 아까도 0, 1 물음표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이 각 게임에 0, 1 물음표가 붙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0이면 그 왼쪽 팀이 이기고 1이면 오른쪽 팀이 이기고 물음표면 그 어느 쪽 팀이 이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길 수 있다는 게 물음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이 경기 1, 2, 3, 4, 5, 6, 7에 대해서 이렇게 0, 1 아니면 물음표로 이렇게 그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스트링의 길이는 2의 k제곱이 되죠. k는 18까지니까 그 한 100만까지라고 100만 좀 안 되게 한 그 2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대 길이가 200만 좀 넘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하냐? 여기서 그 이렇게 쿼리가 들어와요. 6번 쿼리가 들어오죠. 쿼리가 들어와서 5번째 글자를 1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 경기들 중 하나만 그 글자를 다른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글자를 바꿨을 때 바꾼 직후에 전체 팀들 중에서 몇 팀이나 그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몇 팀이나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그 주어지는 이 스트링을 통해서 이 토너먼트가 총 몇 명이 이길 수 있는가를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10 물음표 11이라고 이렇게 스트링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스트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 토너먼트 그 대진표로 만들면 그 0, 1, 1, 0 그리고 여기 물음표 1, 1이죠. 그러니까 0이면 그리고 이게 8명이 참가하는 토너먼트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사람이 1, 1, 1, 1, 1, 1,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0이면 우리는 0이면 그 왼쪽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그 이길 수 있는 팀의 개수는 1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위로 이것도 오른쪽에서만 오니까 1이고 이거는 그 오른쪽에서 오니까 이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오니까 1이고 왼쪽에서 오니까 1이고 그리고 여기 물음표죠. 물음표면 왼쪽도 이길 수도 있고 오른쪽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긴 2고요. 그리고 여긴 오른쪽에서 오니까 1이죠. 그리고 여기서 1이니까 오른쪽에서 오니까 최종 결과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팀만 이길 수 있다는 게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것들 중 뭔가 하나를 바꿔요. 지금 여기선 이거를 1로 바꿨죠. 뭔가 하나를 바꿔요. 근데 그럼 뭔가 하나를 바꾸면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뭔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는 여기 제일 아래에서 뭔가를 바꿨을 때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물음표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음표로 바꾼 거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기를 바꿨죠. 그럼 여기를 바꿨으면 그거에 의해서 여기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뀌었으면 여기 이 위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뀐 거에 의해서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에 의해서 그 바로 위로 가는 경로만 바뀌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항상 위로 올라가면서 결과값이 바뀌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만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거에 의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총 그 K개, 그러니까 18 이하의 정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 N은 2의 K개라고 보면 되죠. 처음 팀의 개수 N은 그 2의 K개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최대 K번까지 이 뭔가를 바꾸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
최대 18번 하는 거죠. 그게 쿼리가 20만 개 들어와요. 이 정도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바뀔 수 있는 건 내 조상들 뿐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매번 체크를 해서 아래 값이 바뀐 거에 의해서 바뀌면 바꿔주고 그걸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특정한 자리의 수 그거랑 그게 바뀌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항상 이 조상들 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조상의 개수가 최대 K개라는 거.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이게 세그먼트 트리의 원리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세그먼트 트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의 이길 수 있는 팀의 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문제 D까지 봤어요. 그 다음 문제 2는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